수학의 원리 177쪽 특강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을 보면 두 집합 xy일 때 함수 f가 fx를 y가 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치역은 문제에서 a, b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 f가 치역이 a, b를 갖는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 x 1, 2, 3, 4에서 y, a, b로 가는 함수 f에 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치역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함수의 치역값이 a만 있는 경우나 또는 b만 있는 경우, 즉 이런 경우는 상수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원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a, b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함수 f가 될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함수 f의 개수는 1이 a 또는 b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2도 a 또는 b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3도 a 또는 b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마찬가지로 4도 a 또는 b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돼서 총 함수의 개수는 2의 4승이 되어 16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치역이 공역과 같은 이 경우이기 때문에 치역이 a만 있는 경우와 치역이 b만 있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여 전체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상수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역이 a인 경우 1개, 마찬가지로 치역이 b인 경우도 함수가 1개가 돼서 총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이 경우만 빼주면 되므로 16-2가 돼서 답은 1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을 보면 정의역이 x가 1, 2, 3이고 공역이 1, 2, 3, 4인 함수 f 중에서 1이 치역에 포함되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대1 함수의 뜻을 써보면 1대1 함수란 x1과 x2가 다르면 함수값인 fx1과 fx2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첫 번째, 문제 조건에서 1을 포함하는 치역이 있기 때문에 치역이 1을 넣었을 때 1인 경우 1을 넣었을 때 1인 경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1을 넣었을 때 1은 고정돼 있고 치역으로 고정돼 있고 나머지 두 개의 값이 3개 중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이고 순서가
있는 경우이므로 3p2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됩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은 f에 2가 2가 되고 f에 3이 됐을 때 순서가 바뀌면 이 경우가 되는데 이는 서로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는 순서가 있으므로 3개 중에 2개를 택할 때 순서 있는 경우로 수녀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f1이 1인 경우는 3p2가 돼서 총 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f2가 1인 경우도 1과 동일하게 풀어보면 6가지가 나오고 f의 3이 1인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 2, 3번은 동시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주면 총 18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4-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은 A가 1, 2, 3, 4에 대해서 F1, F2, F3의 관계를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경우를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우는 이 경우를 이 경우와 이 경우로 각각 나누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F1보다는 F2가 크고 F3과는 같은 경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1보다 크고 F2보다는 F3이 더 큰 경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에서 A로 가기 때문에 먼저 써주면 A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문제를 보면 각각의 순서가 고정이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어보면 1보다는 2가 커야 되고 2와 3은 같아야 하는데 이때 이 4가지의 공역 중에서 F1이 갈 수 있는 경우와 F2와 F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총 2가지로 공역 원소인 4개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4개 중에 컨비네이션 2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해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A와 B를 뽑아서 더 작은 값이 A를 되도록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를 뽑더라도 더 작은 쪽이 1이 가게 되고 2와 3은 더 큰 쪽으로 같은 값으로 가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지 않고 뽑기만 해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C2를 풀어보면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 4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4를 살펴보면 4는 갈 수 있는 경우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모두 갈 수 있습니다. 1, 2, 3, 4로. 따라서 구한 6가지에 F4가 갈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곱해주면 총 나오는 함수의 개수는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F2보다는 F3이 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이미 고정이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어보면 마찬가지로 A에서 A로 가는 함수이지만 이미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공역 중에서 F1과 2와 3이 갈 수 있는 것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4개의 공역의 개수 중에서 3개의 치역을 고르면 되므로 4C3인데 이때 4C3은 4C1과 같으므로 4가지의 경우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과 2와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구했고 마지막으로 4가 갈 수 있는 경우 수는 4는 따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갈 수 있으므로 4를 곱해주면 총 1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합의 법칙에 의해서 24 더하기 16이 되어 총 4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순서가 이미 고정되어 있으므로 뽑기만 해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컨비네이션을 이용하여 뽑기만 하면 됨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와 9페이지, 수학의 원리 178페이지와 179페이지의 분할과 분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할이라는 것은 숫자를 쪼개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숫자 3을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쪼개지거나 1 더하기 2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집합으로 나타내서 표현해보면 원소가 3개짜리인 A, B, C를 분해시켜보면 먼저 1 더하기 1 더하기 1인 경우 또는 하나 더하기 2개인 경우 이때 하나인 경우는 A, B, C가 모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토픽 5-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을 보면 서로 다른 6권의 책을 2권, 2권, 2권으로 나누어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책을 각각 나누는 경우가 분할이 되고 나머지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까지 하면 분배까지 풀게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먼저 풀어보면 첫 번째 분할의 경우부터 풀어보면 서로 다른 6권의 책을 2권, 2권, 2권으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는 6개의 책 중에서 2권의 책을 고르고 나머지 4권의 책 중에서 또 나머지 2권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남은 2권의 책 중에서 2권을 고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눴을 때 이 각각의 2권, 2권, 2권이
모두 같은 개수이기 때문에 이 중복돼서 나열되는 경우가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먼저 첫 번째로 6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A1과 A3를 뽑았다면 두 번째에서 A2와 A4를 뽑고 마지막에 A5와 A6를 뽑았다면 이렇게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기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에서는 맨 첫 번째 때 A2와 A4를 뽑을 수 있고 두 번째 때 A1과 A3를 뽑을 수도 있고 마지막은 A5, A6를 뽑을 수도 있고 또는 첫 번째 뽑을 때 A5나 A6를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뽑을 때 A1과 A3를 뽑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A2와 A4를 뽑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이는 즉 이 세 덩어리를 나열하는 경우, 즉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중복돼서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인데 이게 중복돼서 포함되었으므로 반드시 마지막에 3팩토리얼을 나눠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6c 곱하기 4c 곱하기 2c는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3팩을 풀어주면 총 1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로 이렇게 분배한 가지수를 3명의 A, B, C 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위에 구한 15가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3팩토리얼을 해주면 됩니다. 즉, 묶은 이 세 덩어리의 조를 A, B, C 자리에 나열해 주는 경우와 같으므로 3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풀어주면 15 곱하기 6이 돼서 총 90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는 그 학생들에게 분할한 결과를 나열해 주는 경우와 같으므로 팩토리얼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경우는 나열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픽 5-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210을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때 곱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210을 쪼개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문제 조건에서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2, 3, 5, 7을 가지는 집합을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수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풀어보면 이 4개의 원소를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갖는 경우는 두 개의 원소가 아니고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쪼개는 경우는 4개를 1개짜리랑 3개짜리로 나누는 경우나 또는 4개의 원소를 2개나 2개짜리의 원소로 부분집합으로 쪼개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구해보면 먼저 4개의 원소 중에서 1개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서 3개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때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바로 계산해보면 4 곱하기 1이 돼서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4개 중에 원서 중에 2개를 택하고 또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택하면 되는데 이때도 5-1과 마찬가지로 뽑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개의 덩어리가 나열되는 방법이 중복되므로 2팩으로 나누어주면 총 3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1번과 2번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동시에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4 더하기 3은 7이 되어 총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